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7살 김호석이라고 합니다.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25년 넘게 일하면서 어르신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입니다. 혹시 병원비 한 푼 안 내고 치료받고 일주일도 안 돼서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설마 그게 진짜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우리 동네, 우리 옆집 어르신께 일어난 일이에요. 그 어르신은 시장 가시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살짝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다녀오셨죠. 근데 그 이후 벌어진 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입한 적도 없는 보험,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병원 진단서랑 통장 사본, 신분증만 동주민센터에 내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30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어르신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하시면서 동네 어르신들께 꼭 신청하라고 입소문을 내셨어요. 그분 말씀대로 이건 모르면 손해인 제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평생 일만 하느라 내 권리, 내 혜택은 챙길 겨를도 없으셨던 분들, 복지, 그건 나랑 상관없지 하시던 분들, 그리고 내가 뭘 받을 수 있겠어? 라며 고개를 저으셨던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화 한 통,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답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복지라는 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어르신들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려고 마련한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 상담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줄 몰랐네 하시며 뒤늦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3가지 지원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3가지만 잘 아셔도 매달 5만 원, 10만 원, 혹은 사고가 났을 때 몇백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효도수당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엔 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손주까지 세대가 함께 사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요즘은 세대가 나뉘어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효도수당이에요. 말 그대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와 그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4대가 함께 사는 집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면 연 50만 원을 드리고 세종시나 청주시, 고양시 같은 곳에서는 자녀와 동거하시는 어르신께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이 돈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약값이나 전기세, 쌀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효도수당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곳은 어르신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곳은 실제로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하기도 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자녀와 같이 살고 계시는데 등본상 주소가 달라서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식들이랑 같이 사니까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에 전화해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이름이랑 생년월일만으로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주신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입니다. 이건 이름처럼 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축하금 같은 제도예요.
저는 이 제도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참 따뜻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북 장수군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 원, 경북 칠곡군은 8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 원, 제주도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 5천 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세가 되시면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드리기도 해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100세 되시고 이 돈 받으시면서 나라에서 상 주는 기분이야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장수수당은 보통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효도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와요. 내가 나이도 많으니 알아서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모르면 평생 못 받습니다. 그러니 꼭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장수수당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는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 정말 모르면 손해인 제도거든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공보험이에요.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재, 태풍 같은 자연재해,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강도 피해까지 보장해 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서 사고가 나면 진단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만 제출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는 최대 1,000만 원, 자전거 사고는 최대 300만 원, 화재나 태풍 피해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72세 어르신도 서울 강북구에서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하셨는데 병원 간호사분이 시민안전보험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단서와 통장 사본을 주민센터에 내셨대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3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보험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야. 동네 사람들한테 꼭 알려야겠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은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까 사고 나셨으면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나는 개인 보험도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결론은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제도라 민간보험과 보장 항목이 달라서 중복 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상담하다 보면 똑같은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서요. 첫 번째 질문, 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그래도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받을 수 있나요?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효도수당은 일부 지역에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이건 꼭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충남 아산시에 사시는 72세 박 어르신은 국민연금 매달 50만 원 받으시면서도 효도수당으로 매달 5만 원을 따로 받으셨어요. 장수수당이나 시민안전보험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문의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배우자랑 둘이 살면 효도수당 못 받나요? 이건 조건에 따라 달라요. 효도수당은 대체로 자녀나 손주와 함께 등본상 동거해야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장수수당은 나이 기준만 맞으면 배우자와 둘이 살아도 혼자 살아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80세 이상이고 제주에 거주하시면 매달 2만 5천 원을 드려요. 근데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나는 자식들이랑 안 살아도 되나? 싶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세 번째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으시면서 혹시 중복되면 나중에 탈락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은 수당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효도수당은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 안 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수수당과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축하금이나 사고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경북 칠곡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85세 이상이면 매달 3만 원 장수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서울 강북구의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만 입증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 자전거 사고로 280만 원을 받으신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 나는 수급자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딱 3단계면 끝입니다. 첫 번째, 준비물 챙기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청구할 때는 병원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가 필요해요.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진단서 없이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접수 창구 확인하기. 동네 주민센터, 구청 노인복지과, 시청 사회복지과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시겠으면 전화부터 해보세요. 인터넷에 무슨 동 주민센터나 무슨 구청 검색하시면 전화번호 바로 나옵니다. 효도수당 신청하려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신청서 제출하기. 주민센터나 구청 가시면 신청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직원분이 빈칸 채우는 것도 도와주시고 혹시 서류 빠진 게 있으면 알려주십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나 지자체 민원 포털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분이나 보호자분이 도와주시면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반드시 어르신 명의 계좌로만 입금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신청하고 나면 보통 3일에서 7일 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빠른 곳은 2, 3일 만에 입금되기도 해요. 만약 서류에 빠진 게 있으면 담당자분이 전화로 이거 추가로 내주세요 라고 연락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주민센터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르신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위임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주니까 전화로 대신 신청하려는데 위임장 어떻게 쓰나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서는 서류 스캔해서 올리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순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몰라서 놓치신 분들을 만났을 때예요. 어떤 분은 작년에 신청했어야 했는데 몰랐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바빠서 같이 못 가졌는데 내가 귀찮아서 미뤘더니 기간이 끝났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시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혹시 저한테 해당되는 수당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름이랑 생년월일만으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들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분들, 보호자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엄마, 아빠, 이런 수당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같이 주민센터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한 번이 부모님의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복지는 나 혼자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이웃, 어르신, 경로당에서 같이 밥 드시는 분,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분들께 나 이런 거 신청했는데 돈 받았어? 라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믿는 게 있어요. 알고 나누는 게 진짜 복지다 라는 거예요.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